네, 문법 풀이 시작할 건데 프린트에서 1페이지, 2페이지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1페이지, 2페이지는 문장의 종결 표현에 관련된 문제고요. 우리 빠작 교재 배웠던 부분에는 이제 122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풀이해 볼게요. 위에 선택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문도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기 내용을 보면은 국어의 문장은 일단 종결 어미가 종결 표현을 결정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종결 표현의 종류에는 평서문,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그냥 이제 진술하는 평서문,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 답을 요구하는 문장인 의문문, 듣는 이의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문, 말한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청유문, 말한 사람이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방식인 감탄문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파악했다면 그러나 뒤에 것도 바로 볼게요. 그러나 간혹 종결 어미의 형태만으로 종결 표현의 종류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써 있죠. 즉 종결 어미만 보면은 평서문인데 아무리 봐도 평서문으로 이제 말한 게 아닌 것 같은 경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 그 다음에 억양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이런 거에 따라 정확하게 문장이 어떤 종결 표현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 1번하고 2번 이제 문제풀이 드디어 하겠죠? 해볼게요. 확대를 해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틀린 거 골라야겠죠? 오늘은 무척 피곤한 하루였다는 평서문이다. 그냥 내가 피곤한 하루였다라고 딱 이제 진술하는 문장이죠. 다라는 종결 표현 쓰고 있고요. 그럼 얘는 평서문인 거 괜찮습니다. 다음 볼까요? 잠시 창문 좀 열어주면 좋겠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딱 겉으로 봤을 때는 다로 끝났기 때문에 평서문의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근데 이 아이 설명 볼까요? 명령문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서 어떤 말을 했었냐면 우선은 문장의 이제 종결 표현은 종결 어미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장, 2번의 선택지에 있는 문장은 종결 어미는 평서문이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명령문 같은 거잖아요. 그쵸? 창문 좀 열어주면 좋겠다니까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명령의 기능이죠. 자, 근데 일단은 종결 표현은 평서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는 해당하지 않는 설명, 잘못된 설명이라 우리가 2번을 답으로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푸는 거다? 이거는 위에 본문에서 1문단만 일단 고려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나머지도 빠르게 볼까요? 일이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구나, 다행이구나, 뭐뭐구나라는 건 감탄문 맞고요. 그대로 다 들어가고 있죠. 저 두 사람은 대체 무슨 관계일까? 까라고 끝났으면 의문문 맞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서점 앞에서 만나자. 자로 끝났으면 청유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종결 어미랑 문장의 종결 표현이 일치하는데 2번만 혼자 다른 거라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확실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2번이고요. 기억의 예문이니까 아까 읽었던 내용이었죠. 뭐였죠? 종결 표현을 봤는데 얘가 뭔가 종결 표현에서 이제 즉 어미의 형태만 가지고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그 예문인데요. 우선은 볼게요.
오늘은 일찍 집에 가 라고 써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이 집에 가가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경우에 조금 문제가 되는데 우선은 이런 경우에는 문장의 이해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우선은 난 오늘 일찍 집에 가 라는 표현에 평서문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일찍 집에 가 라고 하면 명령문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뭐죠? 기억의 예문으로 적절하겠죠? 즉, 가라는 종결 표현만 가지고는 얘가 평서문인지 명령문인지 분명하지 않은 거를 이제 골라주면 돼요. 답은 일단 1번이고요. 나머지도 볼게요. 빨리 안으로 들어오게 라 써 있어요. 이제 걔가 종결 어미일 텐데 이게 이제 하계체라고 해서 상대 높임법에 나오는 표현이긴 해요. 근데 일단 얘는 명령문이고요. 종결 표현도 명령문, 그 다음에 실제 맥락도 명령문이기 때문에 기억의 예문은 아닙니다. 아, 참 딱하게 되었구려. 그럼 뭐뭐 하구려 라는 말이 이제 종결 표현, 종결 어미가 쓰였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을 보고 내지는 듣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 감탄문의 종결 표현이고요. 실제 의도도 감탄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기억의 예시는 아닙니다. 저기 서 있는 사람 누구지? 지라는 이제 종결어미 등장하고요. 얘는 누가 봐도 의문인 것 같죠? 뭐 숨겨진 거 없는 것 같으니까 그대로 의문, 기억의 예시는 아닙니다. 마지막, 나는 친구들과 농구를 한다. 다는 아까 위에서 봤었죠. 이거 평서문이고 실제 의도도 내가 농구한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거니까 평서문이라 일치합니다. 즉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을 보도록 할게요. 3번은 기억에서부터 디귿의 예문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있는데 문제 풀 때 아마 이 판정 의문문이 뭐고 설명이 뭐고 이렇게 나와 있는 보기를 읽었을 거예요. 간단하게 볼게요. 판정 의문문은 내가 판사라고 판결이라고 약간 연결을 해서 설명했었는데 즉 yes or no 즉 예 아니오의 답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면 즉 예 아니오 외의 답을 요구한다면 바로 이건 설명을 요구하는 거죠. 이건 내가 의문사를 얘기했었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 이런 식의 육하 원칙이 이제 의문사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설명 의문문이고요. 마지막 수사 의문문은요. 겉으로는 의문문인데 사실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거고요.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할 때 쓰는 의문문입니다. 약간 이건 우리가 문학에서 서리법과 비슷해요. 자, 그러면 밑에 문제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 판정 의문문에 오늘 점심시간에 같이 축구할래? 라고 써있죠. 그쵸? 예시로. 그러면 이 질문은 yes or no라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의 답만 나올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못하면 아니일 거니까. 그럼 이거 판정 의문문 맞고요. 두 번째 볼게요. 영웅아, 너 그 운동화 새로 산 거야? 기억의 예시로 묶여 있는데 새로 샀으면 응일 거고 안 샀으면 아니라고 나오겠죠? 얘도 판정 의문문 예시 맞고요. 다음은 니은의 예시로 3번, 4번 나와 있으니까 볼게요. 연수가 갑자기 화를 낸 이유가 뭘까? 무엇일까라는 의문사가 나왔어요. 뭘까라고 써있지만 무엇일까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설명 의문문 연결된 거 맞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아니네요. 4번이죠. 주말에 나랑 같이 봉사활동 갈 거지? 써 있어요. 그럼 얘는 어때요? 갈 거면 yes, 아니면 no일 거 아니에요. 이거 니은의 예시가 아니라 판정 의문문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은 4번이 될 거고요. 마지막도 볼게요. 수사 의문문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의도를 강조한다고 했는데 디귿 보시면 그렇게 쉬운 걸 누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누가 모르겠어. 다 안단 뜻이죠. 이런 게 수사 의문문이기 때문에 얘도 디귿의 예시로 맞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4번 문제입니다. 1페이지 마지막 내용이고요. 문장 유형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문장 유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결 표현만 잘 찾으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문장 좀 길지만 알으십니까? 이거일 건데 이거 의문문이죠.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잊지 마셔요.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문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키웁시다, 뭐뭐 합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청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서 이 세 가지가 체크된 걸 고르면 되겠죠? 의문, 명령, 청유만 체크된 건 3번이네요. 4번의 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고요. 자, 2페이지 내용은 보시면 5번부터 8번까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알맞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기역부터 리을까지 예시부터 잘 파악해야겠죠? 자, 우선은 종결어미라는 게 뭔지 알아야겠죠? 종결 표현 아까 볼 때 나왔던 내용인데 종결어미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끝내는 역할을 하고요. 끝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개 문장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럼 기억에 일단 종결어미는 했어 할 때 어가 될 거고요. 니은은 존댓말이라 요가 추가되긴 했는데 일단 있을까가 이제 까가 종결어미입니다. 디귿은 보러 가자 해서 자가 될 거고요. 리을은 되었구나 해서 뭐뭐구나가 되겠습니다. 체크한 거 잘 보세요. 자, 기억의 경우에는 진술을 하는, 그러니까 지각했다라는 사실을 진술하는 역할을 하고요. 니은은 의문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존댓말을 표현하는 요가 붙은 거죠. 이때 요는 우리가 존대의 내지는 높임의 보조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시험에 안 나오면 그냥 지금 설명하는 것만 듣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디귿은 청유의 의미가 있고요. 리을은 감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체크할 수 있겠죠? 자, 1번에 뒤에 조사가 연결될 수도 있다. 이건 니은 때문에 알 수 있고요. 동작이 일어난 때를 표시해준다. 그거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3번은 모든, 그러니까 기역부터 리을이 모두 종결 어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 3번 설명은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무엇인가를 요구한다고 했으니까 디귿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럼 5번은 뭐예요? 위에 보기에 적은 거 참고하면 다 각각 나와 있으니까 기역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맞겠죠?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알맞지 않은 걸 골라야 돼요. 그러면 종결 표현의 형식과 기능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이제 간접바라라는 것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간접바라는 쉽게 말하면 종결 어미와 그 기능이 좀 다른 걸 말합니다. 종결 어미만 보고 파악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맞지 않은 걸 보도록 하죠. 이제 1번부터 5번을 슬쩍 보면은 다 물음표로 끝나요. 그쵸? 그렇다는 건 어떤 거죠? 이제 일단 종결 어미는 다 의문문이다 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간접 바라라는 거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얘가 지금 우리가 이제 틀린 거 골라야 되니까 간접 바라가 아니라는 건 자, 겉으로도 의문인데 실제로도 의문인 걸 골라야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왜 3번인지 알아야겠죠? 1번은 지금 어떤 거예요? 너 몇 시야? 지각했으니까 화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어때요?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나한테 맡겨뒀냐? 이것도 화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물어보는 거 아니죠? 4번은 뭐예요? 명령이죠. 창문 좀 열어줘 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도 간접바라가 될 거고요. 5번의 경우에는 내일부터 시험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게임 그만하라는 명령의 의미가 있겠죠. 얘도 간접바라.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7번도 문제가 좀 기네요. 자, 7번은 기억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듣는 이가 하는 행위만을 언급했다라는 건요.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겉으로는 청유형인데 듣는 이가 하는 행위만 언급하는 거는 명령문의 성격을 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명령문인 걸 고르란 뜻이겠죠. 어차피 종결 표현으로는 다 청유형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고를 수는 없을 거고요. 실제 의도만 가지고 이제 파악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바로 볼게요.
1번은 잠깐 쉬었다 하자고 했으니까 나도 쉬고 친구도 쉬어야 돼요. 이거는 친구만, 그러니까 듣는 사람인 친구만 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해당하지 않는 설명이고요. 2번 볼까요? 친구한테 조용히 좀 하자 라고 했어요. 이건 내가 조용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이건 친구만 해당하는 거죠. 이게 답일 것 같아요. 하지만 나머지도 볼게요. 자, 버스에 내릴 때 잠깐 좀 내립시다. 근데 이거는 듣는 사람한테 내리라고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내리겠다고 한 거니까 이건 나만 해당하는 거고요. 듣는 사람, 청자라고 쓸게요. 여기서부터는요. 듣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동생이 언니의 옷을 집어들며 얘기하는 건데 블라우스 입자고 하는 건 동생이잖아요. 그쵸? 동생이 이제 말하는 사람이죠? 근데 언니한테 같이 입자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거는 청자인 언니와는 상관없는 말이라 역시나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하고 4번은 같은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5시에 만나서 같이 가자 이거겠죠.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친구도 포함이니까 이거는 1번과 같은 유형이라서 결국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이네요. 자, 8번은 의문문에 대한 해당하는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알맞지 않은 거 골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어떤 걸까요? 이제 의문문을 파악하고 얘가 뭐 판정인지 설명인지 그 다음에 만약에 겉의 표현과 실제 의도가 일치하지 않다면 뭐가 답일지 찾아봐야겠죠? 바로 보기부터 분석하고 선택지 넘어갈게요. 오늘 학교 끝나고 시간 있냐? 라고 말해요. 시간이 있으면 아니면 없어라 하겠죠. 일단 판정 의문문이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의문문 그대로 질문하는 거 맞죠? 다음 볼게요. 이 나무의 특성은 무엇이지요? 무엇이라고 써 있는 걸 보니 얘는 이제 판정은 아닌 것 같고 설명 의문문일 거고 역시나 질문을 하는 거 맞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네 말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니? 아주 좋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걸 이제 수사 의문문이라고 한다는 거죠. 수사 의문문의 특성은 뭐다? 의도를 강조한다. 얘는 강조의 효과가 일단 있습니다. 너무 좋겠다고 이런 거니까. 마지막 저기 있는 가위 좀 집어주겠니? 이거는 어떤 거예요? 얘도 수사 의문문이에요. 왜냐하면 수사 의문문은 판정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일단 이것도 질문은 아니죠? 이거 뭐예요? 가위 달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택지 볼게요. 기억부터 리을 모두 의문형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네, 있냐? 무엇이지요? 무엇이지겠죠, 이거는? 요는 존댓말이니까. 좋겠니? 주겠니? 종결형이 맞습니다. 자, 기억은 판정 의문문이니까 긍정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설명 의문문이니까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거 맞습니다. 디귿은 수사 의문문이니까 대답을 굳이 요구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요. 자, 5번이 답일 것 같긴 하지만 왜 틀렸나 볼게요. 디귿과 리을은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여기까지는 맞는데 명령의 기능을 수행한다. 자, 문제는 리을은 이 설명이 맞는데 디귿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이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에 이르는 8번까지의 문제를 설명했고요. 종결 표현 같은 경우엔 좀 자세하게 문제 풀이를 좀 해봤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잘 듣고 그 다음에 필기해둘 거는 해두면서 복습하세요.